자, 그럼 유전자 이상에 의한 돌연변이는 정의가 뭐냐면, 밑에다 쓰면 되겠다. 종류만 나누자. 자, 그럼 염색체 이상 돌연변이는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염색체가 이상 있는 그 종류가 염색체의 구조가 이상 있는 구조 이상 돌연변이와 구조는 정상이지만 숫자가 이상 있는 수 이상 돌연변이로 나뉩니다. 수 이상, 숫자가 이상. 수 이상 돌연변이. 이 구조상 돌연변이는 뭐가 있냐면 네 가지: 결실, 역위, 중복, 전좌가 있고, 중복, 전좌. 진짜 못 알아보겠다. 전좌. 좌석할 때, 좌우할 때. 내가 만든 게 아니라서. 자, 수이상 돌연변이는 또 크게 나누면 배수성 돌연변이와 이수성 돌연변이로 나뉩니다. 또 이수성에는 또 뭐가 있냐면 그만 나눌까? 이수성에는 뭐가 있냐면 상염색체가 수이상인 상염색체 수이상 돌연변이가 있고요. 성염색체의 숫자가 이상 있는 성염색체 수이상 돌연변이로 나뉩니다. 자, 이렇게 나누면 약간 큰 틀은 내가 다 정리해 준 거예요. 그러면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는 뭐가 있는지 봅시다. 자,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의 정의. 첫 번째 정의. 자,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란 유전자가 이상 있는 거죠. 근데 유전자가 뭔지는 배웠잖아요, 우리 첫날에. 헤모글로빈 아니 미토콘 아니 아는 거 다 뉴클레오소 아는 거 다 나온다. 그렇지, 정확하게 되겠네. 와, 다행이다. 이름이 뭐니? 우리 오래 가자. 유전자란 DNA의 특정 염기서열, DNA의 특정 염기서열의 이상으로 인한 돌연변이에요. DNA의 특정 염기서열의 이상으로 인한 돌연변이. 그래서 이 특정 염기서열이 특정 단백질을 만드는 암호화되어 있는 암호인데, 얘가 이상이 있으니까 그 암호가 이상이 있기 때문에 특정 단백질이 안 만들어지기도 하고 더 많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형질이 나타나는 거라고. 그래서 판정법 세 가지를 좀 정리하면 돼. 두 번째는 판정법이고, 세 번째는 얘야. 세 번째 얘. 이렇게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해서 정리하면 된다. 자, 그럼 판정하는 방법. 유전자 돌연변이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방법은 이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는 유전자를 검사해야 돼요, 염색체를 검사해야 돼요? 유전자. 그렇죠. 염색체는 정상이니까. 그럼 염색체를 검사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사진 네 글자. 중기의 핵형 분석이 있죠. 핵형 분석으로는 판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를 들면 사람이 있고요. 이거 쓰지 마.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아파트에 살아. 이거랑 비유해서 유전자가 염색체 안에 들어있어. 그러면 염색체를 분석하는 건 뭐를 분석하는 거야? 아파트를 분석하는 거랑 같아. 알겠지? 그 내가 아파트 보고 있으면 정신병자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아파트가 정상일 때는 유전자 이상인 정신병자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을 끄집어내야지. 사람을 끄집어낸 다음에 얘를 검사해야지. 그렇지? 그래야지만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얘를 검사해야 되는 거. 핵형 분석은 염치를 분석하고 아파트를 검사하는 거니까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는 핵형 분석으로는 판정할 수가 없겠죠. 핵형 분석으로 판정 불가. 자, 왜냐면 염색체는 정상이기 때문에. 염색체는 정상이다. 자, 그러면 유전자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냐면 생화검사라고 있어. 생화검사. 좀 앞에서 안 나왔었지. 생화검사로 판정 가능하다.
그래서 얘가 뭐가 있냐면 총 5가지. 첫 번째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들어봤죠? 네.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그래서 이 남모양을 낫이 한자로 겸이야. 모양은 한자로 형이야, 형. 그래서 겸형 적혈구 빈혈증이라고도 해요. 같은 말. 두 번째 페닐. 페닐 케톤이 어떻게 알아? 홍아빠 아, 거기서 나와? 오줌이 안 나오는 거 아닌데. 오줌이 나올 때 아픈 건데. 아 아픈 응. 아픈 그러니까 오줌이 콜라색으로 변하는 거. 얘가 검은색이에요. 그러니까 오줌색이 노란색이지. 얘 검은색이 섞이면 어떻게 무슨 색깔? 콜라색. 콜라색이 얘가 근데 신경을 자극해서 아픈 통증을 일으킨다고요. 페닐커톤 요증. 세 번째 여자 알비노증. 아 알비노 그것도 배웠니? 네. 아니요 피부 네. 엄청 하얀. 중학교 때 맞아요. 다 하얀색 백색증이라고도 해요. 중학교 때 찐 알비노 봤어요 니네 반해? 사람? 아니요 2살 어려요 2살 어려요 걔는 어떻게 하고 다녀? 걔요? 그냥 마스크 쓰고 다녔는데 다 쓰고 다녀? 아, 아니요 그럼- 머리는 까고 다녀요 그럼 심하지 않은가 보지. 아니요 하얘요 아까 하얗긴 한데 이게 심하지 않으면 그래도 좀 심한 사람은 집에만 있어야 돼요. 왜요? 촛불만 받아도 안 돼요. 아, 촛불만 켜고 다녀야 돼요. 촛불은 정해서 나오니까. 다른 등을 켜면 안 돼요. 왜 웃긴 거지? 네 번째 헌, 팅, 턴. 이거 발음하기 어려워가지고. 무도병. 아 이게 이응하고 니은이 빠르게 읽으면 바뀌어. 무병 집에서 한번 연습해봐. 헌팅턴. 턴이 뭔데요? 아, 사람 이름이에요. 뭐라고? 헌팅이라고? 무도병이 헌팅 괜찮아요. 그 춤추는 병 헌팅, 턴. 헌팅. 뭐라고? 헌통턴이요 헌팅턴이라고. 헌팅. 아니 무도병이 뭐예요? 춤추는 병 맞아요. 다 왔잖아 낭성. 소미증? 다 알아. 아니에요 이거만 맞췄어요 낭성? 섬유증. 낭성? 이거 얘만 미음. 아니 낭성 얘만 미음. 나도 알아 알겠어 알았어. 보자. 그러면 남모양 적혈구 변혈증은 어떤 유전자 이상이냐면 적혈구의 모양 형성 유전자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적혈구의 모양 형성 유전자의 이상. 자, 그래서 원래는 정상적인 어떤 유전자가 있을 때는 정상적인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면서 이 아미노산들의 구조가 이렇게 원반형이어야 돼. 모여서 이렇게 원반형을 구성해야 돼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핵이 빠져나가면서 움푹 파여져 있는 원반형의 구조. 그래서 이 움푹 파여져 있는 곳에 헤모글로빈 단백질이 있어서 그 헤모글로빈 단백질이 산소랑 결합을 해서 산소 운반을 잘 해준다고요. 그릇처럼 돼 있죠. 근데 얘가 이상이 있으면 남모양으로 바뀌어요. 적혈구가 남모양으로 바뀌는 거죠.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의 구조가 아미노산의 종류가 바뀌면서 인력이 좀 변화가 생기는 거죠. 힘의 인력이 변화가 생기면서 이렇게 말리지 못하고 길게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남모양으로 바뀐다고요. 그러면 더 잘 운반할 수 있겠나? 그림을 내가 이상하게 그린 것 같은데. 이렇게 남모양으로 바뀌면서 산소 운반에 이상이 생겨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산소 운반이 잘 돼야 모든 어떤 세포들한테 산소 운반을 해주니까. 자, 페닐케톤증은 뭐냐면 좀 끊어서 읽으면 될 것 같아. 페닐케톤이 오줌으로 나오는 증상. 이 페닐케톤이 뭔지는 정확하게는 알 필요는 없고 이게 왜 일어나는지를 배우려고 하는 게 지금 돌연변이니까 이 페닐케톤이라고 하는 물질이 그냥 아미노산 중에 한 종류다. 20종류의 아미노산 중에 한 종류에 불과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이 페닐케톤이라는 물질이 오줌 속에 나오는 증상은 오줌을 안 나오게 막으면 되나? 그러면 난 아무 이상도 없잖아요. 국 막으면 되나요? 그게 아니라 오줌으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당뇨병. 혈당량이 너무 높아서 문제가 되는 거지 오줌으로 포당이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너무 많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처럼 얘도 체내에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왜 많아지냐면 분해가 안 맞아요. 페닐알라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 중에 필수 아미노산이 있어. 필수 아미노산은 내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먹어야 되는 거. 먹지 않으면 우리 몸에서 안 만들어지니까. 필수 아미노산인 이 페닐알라닌을 우리가 먹으면 우리 몸 내부에서 이 페닐알라닌이 효소 A에 의해서, 이 효소 이름은 정확히 몰라도 되니까 그냥 A라고 그냥 지칭하는 거야. 특정 효소에 의해서 타이로신으로 바뀌어요. 타이로신. 얘도 아미노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타이로신은 안 먹어도 돼요? 꼭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안 먹어도 되죠. 얘만 있으면 바뀌니까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필수 아미노산이 아니죠. 이해되죠? 자, 근데 이 효소 A를 합성하는 유전자 이상이 생긴 거예요. 얘를 합성하는 유전자의 이상. 실제로 안 먹으면 되잖아요. 얘를요? 필수 아미노산 거예요. 얘를요? 안 먹으면 얘가 안 만들어지는데. 그럼 뒤에 거에만 있는 거 먹으면 되잖아요. 얘도 필요하니까요. 그래요? 얘가 얘로만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조금만 먹으면 얘가 얘로도 바뀌기도 하고 얘가 자체가 쓰이기도 하고. 조금만 먹어요. 합성 유전자의 이상으로 인해서 효소 A가 잘 안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럼 얘가 잘 안 만들어지면 얘가 얘로 잘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니까 이 페닐알라닌이 어떻게 돼요? 얘가 우리 몸에서 축적되겠죠. 이게 썩는다는 좀 그렇다. 그러니까 뭐 과학을 안 배운 초딩 같다. 알겠죠? 과학을 아예 모르는 사람 같잖아. 축적이 됩니다. 그럼 우리 몸에서 페닐알라닌이 많이 모여 있으면 얘를 너무 많이 쌓이지 않기 위해서 다른 물질로 바뀌어요. 다른 대사 과정을 진행시켜요. 얘가 얘로 바뀌면서 줄어들어야 되는데 안 줄면 얘를 다른 대사 과정에 이용을 한다고요. 줄여야 되니까 또 받으려면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우리 몸에서는 페닐케톤으로 바꿔요. 페닐케톤이 그래서 축적이 돼요. 결국에는 얘가 많아지면 얘가 많아진다는 거죠. 얘가 얘로 바뀌니까. 자, 근데 얘는 괜찮은데 얘가 독성 물질인 거예요. 얘가 우리 몸의 신경을 자극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렇게 말초에 있을 때는 큰 문제는 안 돼. 조금 저리거나 조금 아프거나 따끔따끔하고 말아요. 근데 얘가 어디 들어가면 문제가 돼요? 머리 들어가면 큰일 나죠. 여긴 다 신경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행동장애라든가 판단장애, 기억력 감퇴,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고요. 중추의 어떤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이게 독성의 물질이 나와서 오줌 쌀 때 아프다 이게 아니라 머리에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가 크게 발생한다. 치매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럼 알비노증은 지금 내가 쓴 이 대사 과정에 연결돼. 여기서 타이로신을 멜라닌 색소로 바꿔주는 효소가 있어. 타이로신을 멜라닌 색소로 바꿔주는 효소가 효소 B라고 할 때 효소 B의 합성 유전자 이상이 생기는 게 알비노증이에요. 이 효소 B의 합성 유전자의 이상. 그래서 얘가 잘 안 만들어지니까 효소 B의 양을 줄여서 얘가 잘 안 만들어지게 되면 타이로신이 멜라닌 색소로 잘 안 바뀌겠죠. 그래서 체내에 이 멜라닌 색소의 함량이 적어지는 증상을 바로 알비노증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정리해서 써줄게. 효소 B 합성 유전자의 이상으로 효소 B 합성 유전자 이상으로 인하여 멜라닌 색소의 양이 감소하는 증상. 그래서 다른 말로 백색증이라고도 합니다. 정도는 좀 달라요, 사람마다. 그 다음에 헌팅턴 무도병은 이 헌팅턴이 처음 걸렸던 사람 이름인지 연구자 이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 이름이고요. 무도라고 하는 건 춤춘다 이런 뜻인데 얘는 우리 몸에 중추신경계의 이상을 일으키는 신호 전달 물질의 이상. 그러니까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하는 신호 전달 물질의 이상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중추신경계 이상이 나타나는 증병이에요. 유전병이에요. 그러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거에서 대뇌에 작용하게 되면 대뇌의 치매 증상이 나타나겠죠. 뭐 기억력 감퇴,
아니면 통째로 어떤 그 기관 중에 어떤 기억력이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MEME도 못 알아보고, 방향인정 상실, 판단 장애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신호전달 중에 이 운동신경으로 자극 주는 신호전달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럼 잘 못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연스럽게 움직인단 말이야, 이렇게. 그죠? 잘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게 신호가 전달되다가 말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춤추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무드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신경이 신호전달이 잘 안 되니까 춤추는 것 같이 보인다. 그래서 무드병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얘가 좀 특징이 있어. 다른 것들랑 같이 좀 정리해 줄게. 너무 멋있어요. 남부형 적극 비혈증은 상염색체 열성으로 작용하는 유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게 다 유전병들이에요. 우리 아까 가교에서 풀었던 유전병들 있잖아요. 유전병 기억, 유전병 이해했던 거. 여기다 다 유전병들이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 상인지 반성인지 우성인지 열성인지가 정해지겠죠. 얘는 상열, 얘도 상열, 얘도 상열. 근데 홍진동 무드병은 상우성 유전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이 잘 되겠죠. 그러니까 유전자가 하나만 있어도 나타나기 때문에 열성보다는 더 유전이 잘 되겠다. 그죠? 자, 근데 특징이 또 퇴행성의 형질을 갖고 있어요. 퇴행성. 자, 퇴행성은 뭐냐면 나이 들어서 발현돼요. 나이 들면 발현. 유전자가 있어도 발현이 안 되다가 나이가 들었을 때 발현되는 걸 퇴행성 질환이라고 얘기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주 멋있는 어떤 주인공이 갑자기 바보가 되는 그 반전 효과를 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 중에 하나예요. 반전의 효과. 갑자기 바보가 되니까. 뭐야? 소리는 뭐야? 낭성증후증은 뭐냐면 점액물질의 과다 분비.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점액물질. 점액물질이 뭐냐면 맞아. 우리 몸에 이 구멍에서 나오는 모든 물질은 다 점액물질이에요. 눈물, 콧물, 여기 침, 귓물 등등등. 여기도 있고 사타구니도 있고 막 물 나오잖아요. 땀 같은 거 다 포함이에요. 알겠죠? 점액물질의 합선 유전자 이상. 합선 유전자가 이상으로 인하여 과다 분비. 그러면 이 몸에서 나오는 구멍에서 물질이 과다 분비되겠네? 그러면 끈적끈적하고 냄새 나겠네? 그럼 베오글한테 뿌리면 되잖아요. 그럼 아무런 문제 안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 바깥으로 분비되는 무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 근데 몸 내부로 분비되는 게 때문에 문제야. 인도 사람들 냄새 나잖아요. 비슷해요. 근데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병이기 때문에 냄새 나는 건 아니에요. 분비하는 물질이 달라서 그래요. 분비하는 물질이 좀 달라서 그래. 그러니까 이게 과다 분비되기 때문에 바깥으로 분비되는 건 닦으면 그만이긴 하지만 몸 내부로 분비되는 건 문제가 된다고요. 몸 내부로 분비하게 되면 혈액으로 문제가 그 액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혈액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요. 혈액 끈적. 그럼 뭐가 안 돼요? 혈액순환 안 되면 뭐가 안 좋아요? 당뇨병 걸려요. 심장 그러니까 당뇨병도 혈액순환이 안 되는 증상이긴 하지만 얘가 당뇨병에 걸리진 않죠. 당뇨병에 걸리진 않죠. 그렇죠. 동맥경화라든가 뇌졸중에 걸릴 수도 있겠죠.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뇌사. 혈액으로 운반되는 가장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는 산소. 그것도 있고 영양분. 그것도 있고 괴사. 그것도 있고 괴사가 운반된다고요? 백혈구가 운반되죠. 그래서 백혈병은 백혈구가 많은 거고요.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죠? 적재적소의 백혈구와 항체가 운반이 안 되다 보니까 특정 항원에 대해서 잘 못 막는 증상이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얘는 이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다른 합병증으로 죽어요. 12살 이전에. 얘가 제일 빨리 죽어요. 12살 이후까지 사는 그런 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점액물질 하나 때문에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몸의 발달도 잘 안 되겠죠. 산소 운반이 잘 안 될 테니까. 게다가 면역에 취약하고. 이게 어떤 영어가 있는데 난소혈증 다루는 그런 영어가 있는데 어떤 남자인가 그래. 근데 어떤 사람이랑 사랑하는 여자한테 가까이 갖지 못하는 거야. 냄새 나나? 아니 면역력이 떨어진다고요. 왜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냄새?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이 붙어 있다가 옆에 얘가 딱 기침하면 바로 폐렴 걸려요. 바로 암이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얘는 못 붙어 있는 거. 사랑하지만 멀리 있는 거죠. 아이고 보고 싶어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그럼 방황을 입고 연장을 했잖아요.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누가 희생을 해야 돼? 자기 자신. 아, 내가 죽더라도 만나겠다. 아니 그러니까 그 방화복 입고 만나면 되잖아요. 준비 과정이 좀 힘들겠다. 방화복은 불을 막는 거 아니에요? 나 이거 문제 풀어보자. 그림은 헤모글로빈 단백질과 남노현적혈 비뇨증의 환자의 헤모글로빈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정상인 헤모글로빈 단백질은 뭐가 들어있냐면 어쩌고 저쩌고 글루탐산 들어있죠. 근데 얘가 뭐로 바뀌었어요? 이게 발리로 바뀌면서 모양이 남모형으로 바뀐 게 바로 남노현적혈 비뇨증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기억 볼게요. 아미노산 서열의 변화는 헤모글로빈의 유전자의 DNA 염기 서열의 변화이다. 맞죠? 염기 서열이 변해서 아미노산들의 순서가 바뀐 거죠. 원래는 글루탐산 있어야 될 자리에 발린이 들어갔으니까 아미노산의 순서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알겠죠? 맞는 말. 자, 남노현적혈 비뇨증의 경우에 핵경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니? 없어요. 없죠. 왜냐면 얘가 뭐 이상이니까? 유전자. 유전자 이상은 염색체 이상인 부족한 핵경 분석으로 알 수가 없다. X. 남노현적혈 비뇨증 환자의 염색체 수는 정상인보다 많다? 아니. 염색체는 정상이라고, 그지? 왜, 구조 이상? 자, 근데 구조 이상 하기 앞서서 여기 염색체 이상 돌변이라고 써 있잖아요. 얘네들의 공통점부터 먼저 쓸게요. 좀 색깔 좀 다른 걸로 써. 염색체 이상 돌변이의 판정법. 자, 이 판정법은 구조 이상과 수 이상이 다 포함이에요. 내가 염색체 이상에다가 썼으니까. 판정법은 염체가 이상했으니까 뭘 분석? 핵형 분석으로 판정이 가능합니다. 핵형 분석으로 판정 가능. 그 다음에 구조상도는 변이는 뭐가 있냐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결실, 역위, 중복, 전좌. 자, 이 중에서 결실은 뭐냐면, 자, 결실은 하나의 염색체에서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의 염색체에서 일어나면 전부 다 결실에 해당될 수 있는데, 하나의 염색체에서 유전자가 빠지는 현상이에요. 유전자가 빠지는 현상. 자, 그럼 유전자가 빠져버리면 염체의 길이가 어떻게 돼요? 짧아지겠죠. 짧아지는 걸 통해 핵형 분석으로 판정이 가능하겠다. 알겠죠? 아, 짧아졌네? 절실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여기는 뭐냐면 마찬가지 하나의 염색체에서 유전자의 위치가 바뀌는 현상. 유전자의 위치가 바뀌면 길이는 문제가 없지 않나? 그러면 핵형 분석으로는 판정할 수 없겠네. 이게 바뀌어버리면 길이는 똑같을 거 아니니? 어떤 생김새가? 염색체 생김새가. 두께가 달라요. 왜냐면 유전자마다 길이도 다르지만 두께도 다르기 때문에 위치가 바뀌어버리면 굴곡이 바뀌겠죠. 알겠죠? 그래서 핵형 분석으로 판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결실보다는 판정하기가 어렵겠죠. 잘 봐야 되겠지. 이제 굴곡이 다른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긴 해. 그래서 요즘에는 컴퓨터한테 맡겨. 이게 똑같은 다른지를 컴퓨터한테 AI한테 맡긴다고요. 더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으니까 우리 설정만 제대로 해놓으면. 자, 중복은 이제 하나 염체가 아니라 상동 염색체에서 같이 봐야 돼. 상동 염체를. 상동 염색체에서 유전자가 이동을 하거나 유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나타나거나 또는 이동하지 않고 복제가 되거나 그래서 공통적으로 같은 유전자가 반복되는 현상을 중복이라고 합니다. 같은 유전자가 반복되는 현상.
전자는 더 범위가 좀 커서 비상동 염색체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비상동 염색체에서 유전자가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둘 다 이동해서 교환되기도 하고요. 한쪽에서만 이동해도 되고요. 알겠죠? 이동하기만 하면 된다. 뭐 교환돼도 되고 이동만 하도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둘 다 포함하는 게 바로 유전자 이동, 유전자의 이동이 일어나는 현상. 비상동 염체에서의 유전자 이동하는 현상을 바로 전자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라지 A, 라지 B, 라지 C는 빼자. 라지 D. 이거의 상동 속에 라지 A, 스몰 B, 스몰 D가 있다 치자. 그리고 다른 상동 염색체에 라지 F, 라지 G, 스몰 E, 라지 F, 스몰 G가 있다 치자. 지금 두 쌍의 상동 염체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상동, 얘네들이 상동.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여기 있는 유전자가 이쪽으로 옮겨갔어요. 이쪽으로 옮겨갔다고요? 뭐가 일어났어요? 유전자가 이동을 해서 똑같은 유전자가 반복, 중복이 일어났죠. 맞지? 중복이 일어난 거 맞지? 응. 자, 근데 얘만 따로 보면 뭐게? 이것만 따로 보면 결실이죠. 이걸 같이 보면 뭐냐면 중복이고요. 자, 이 그림상에 딱 보면 결실이 중복에 포함되는 것 같지? 근데 포함 관계는 아닙니다. 예, 알겠죠? 왜 다른 얘기를 좀 들어볼게. 내 옆집에 일본 사람이 사는 집이 있어. 근데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전쟁 중이야. 그러면 나도 이 옆집이랑 싸워야 돼? 아니죠. 상관없죠. 나라는 싸우지만 나는 얘네 안 싸워도 되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결실과 중복으로 나뉠 뿐이지 결실이 중복에 포함되는 관계는 아니에요. 이해되죠? 자, 근데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죠. 결실 때문에 중복이 일어났다. 이거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거는 맞죠. 유전자가 빠지면서 중복이 된 거니까 원인 결과로는 설명할 수 있다고요. 결실로 인한 중복이다는 말이 맞다고. 하지만 포함 관계는 아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서 빠진 거 그대로 할까? 라지 A, 라지 A, 스몰 D, 스몰 B, 그리고 라지 E, 라지 F. 이렇게 되고 여기는 라지 G, 스몰 E, 라지 F, 스몰 G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것만 보면 뭐예요? 결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보면 뭐예요? 중복이죠? 맞죠? 근데 중복이랑 또 뭐죠? 있지? 따로 봐야 되는구나. 이것만 보면 뭐예요? 여기죠? 바뀌었잖아요, BD랑 PD가? 그지? 근데 이렇게 보면 뭐예요? 전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알겠죠? 이렇게 보면 전자다. 그래서 바라보는 관점, 범위에 따라서 다르게 판정할 수 있다. 알겠니? 그러니까 염체 그림 보고서 판정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니은이 만들어질 때 어떤 상염체에서 일어나는 돌연변이를 나타낸 것이다. 자, 기억에 염색체가 있는데 그게 꼬였죠? 좀 꼬이면서 여기 이 부분이 날아간 거예요. 유전자가 빠졌으니까 뭐예요? 결실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근데 BFG니까 여기 있는 CD가 빠진 거죠. 그러니까 결실. 그 다음에 얘는 떨어진 다음에 다시 이제 접합이 일어났죠. 접합이 일어나가지고 순서가 바뀌었죠. 원래 B, C, D, E, F 해야 되는데 E하고 C가 이게 순서가 바뀌었네요. 여기네요.
자, 이런 식으로 염체가 꼬이면서 떨어져 나가면서 결실되기도 하고 위치가 바뀌기도 한다고요. 알겠죠? 네. 자, 기억은 결실 맞고 전자 미친 소리죠. 여기라고 바꿔야 돼요. X 핵형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겠지. 지금 이게 기억 유전자래요. 근데 여기도 기억 있죠. 여기도 기억 있죠. 그러니까 이 기억 한 개는 누구한테 받은 거? 엄마한테 받은 거. 한 개는 아빠한테 받은 거. 오, 아빠가 갖고 있나 봐요. 아빠가 기억 하나 갖고 있나 봐요. 그 다음에 이 기억이 원래는 이 21번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어디 들어갔어요? X에 들어갔죠. 무슨 현상? 전조화된 거죠, 이거? 전조화된 X 염색체를 받았죠. 이건 누구한테 받은 거? 엄마한테 받은 거. 이건 아빠한테 받은 X. 됐어요? 그러면 자녀 나는 어떻게 되냐면 기억을 지금 하나 받았죠? 그 다음에 이걸 받았는데 이건 누가 갖고 있어, 이거? 이거 엄마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누구한테 받은 거? 아빠한테 받은 거, 이거 엄마한테 받은 거.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누구한테 받았냐면 아니 아빠. 아빠, 아니죠. 아빠는 Y 줬잖아요. 하나만 얘기해. 둘 다, 엄마 정상인 거. 이건 아빠한테 받은 거고, 이건 엄마의 정상인 X염체를 받은 거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받았는지 확인하면 되는 문제. 자, 가는 기억을 3개 갖고 있다. 하나, 둘, 3개 여기 있네요. 여기도 있네요. 맞네. 나는 니은을 아버지로부터 받았다. 이거 Y 염체니까 누구한테 받았다? 아빠 맞다. 나는 전자가 일어나는 염체를 갖는다. 그러니까 나는 전자가 일어난 이가 아니라 전자된 염체를 갖고 있니? 맞잖아요. 여기 점자된 거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맞는 말. 가랑 나 다른. 아, 나구나. 얘가 가가 얘가 나구나. 얘가 가 난 줄 알았다. 네. 나니까 안 되네. 그럼 가로 바꿔야죠. 알겠죠? 그래서 X. 기이한 현상 일어났어요. 아, 나도 있구나.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것도 전시된 거잖아요. X 염체 일부가 들어갔잖아요. 맞았다. 자, 그림은 백혈병 A를 일으키는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아까 내가 얘를 안 써줬구나. 이따가 올라가서 얘 써줄게. 그림 세포는 모두 동일한 환자의 1번에서 얻은 것이며 두 쌍의 상동 염체만 나타났다. 와, 이거 8번과 14번이네, 이거는. 백혈병 여러 종류가 있는데 9번하고 22번도 있고 8번하고 14번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전자인 것 같은데, 그지? 8번하고 14번 사이에 전자가 일어났죠? 얘는 전자. 자, 기억. 백혈병에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남녀에게 모두 나타날 수 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남녀노소 다 나타날 수 있어요. 니은 백혈병 A의 유발 돌연변이 세포는 감수분열 결과로 형성된다. 감수분열이 일어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감수분열 결과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감수분열 결과 비분리가 돼가지고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면 내 몸에 이상이 있어요? 아니죠. 생세포만 이상 있는 거니까 자손한테 문제가 되는 거지 나한테는 이상이 없어야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는 내 몸을 구성하는 유전자가 이상 있는 거잖아요. 내 몸을 구성하는 내 몸에 체세포에 이상이 있어야 되려면 무슨 분열시? 체세포 분열시 문제가 생겨야죠. 알겠죠? 내 몸을 구성하고는 내 몸을 구성하는 기관들이 발달할 때 만들고 있을 때 그때 문제가 돼서 골수에 있는 세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실제로는 골수 안에서 전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골수. 뼈의 중심에 있는 세포. 알겠죠? 그 뼈에 있는 중심에 있는 세포는 감수분열을 하지 못하고 몸은 무슨 분열만 한다? 체세포 분열만 하기 때문에 감수분열이 아니라 체세포 분열이에요. 내가 이렇게 전달을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맞는 말, 기디. 알겠죠?
또 몇백 개 들어있어요. 긁어도 이 세포 조각이 몇백 개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100개는 되게 적은 거죠. 그 적은 어떤 그 수 이상 생긴 세포들은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가 다 죽여요. 킬러 T세포라 그래서 너 이상 있네? 죽어 한다고요. 다 죽여버린다고요. 진짜 구멍 뚫어요. 구멍을 뚫어가지고 다 용혈돼서 죽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 이상 돌연변이는 일부만 있으면 안 되고 적어도 특정 기관 전체가 이상이 있거나 몸 전체가 이상이 있어야지만 돌연변이입니다. 알겠죠? 일부만 이상이 있다 그래서 돌연변이가 아니라 특정 기관 전체가 이상이 있거나 몸 전체가 이상이 있어야지만 수이상 돌연변이라고요. 자, 그러면 몸 전체의 숫자가 이상이 있으려면 언제부터 이상이 있어야 돼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전 언제부터? 정자 때부터. 엄마와 아빠가 정자와 난자와 정자를 만들 때부터. 만들 때부터. 알겠죠?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를 만드는 분열이 무슨 분열? 감수 분열. 부모의 감수 분열시 비분리가 되면 숫자가 이상 있는 정자와 난자가 만났기 때문에 이게 몸 전체로 다 바뀌겠죠. 그걸 만난 것들이 세포 분열로 만들어지는 게 개체니까. 그지? 그래서 첫 번째는 부모의 감수 분열시 비분리. 자, 그럼 어떤 경우도 있냐면 부모가 정자와 난자를 정상적으로 줬어. 그래서 정상적인 수정란이 만들어졌지만 이 수정란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차세포 분열 시 비분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일부의 기관이 이상이 있겠죠. 알겠죠? 그게 첫 번째 경우. 자손의 체세포 분열 시 비분리 현상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 얘는 온몸이 비정상은 아니고요. 특정 기관만 이상. 특정 기관의 수 이상이 생기는 거고요. 얘는 온몸의 수 이상이 생겨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나오는 건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오냐면, 자, 아래쪽에 있는 게 이런 99.99.999999%가 나와요. 알겠죠? 거의 대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큰일 날 뻔했어. 이런 문제는 0.1% 정도 돼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경우를 배제하고 생각하자. 괜히 알려줬니? 얘기 안 해주면 그냥 이걸로만 푸는데 그냥 구분해야 된다고요. 알겠죠? 근데 가끔 가다가 나오기도 해요. 알겠죠? 근데 이 위쪽에 있는 게 나오려면 근거를 줘요. 이랬다 준다고요. 그게 없으면 다 밑에 걸로 푸시면 돼요. 다 그냥 감수분열식 비분리로. 그래서 이 감수분열식 비분리에서 나타나는 이런 수이상 돌연변이가 크게 두 가지, 배수성 돌연변이와 이수성 돌연변이로 나뉩니다. 자, 배수성 돌연변이는 염색체의 숫자가 단위체대로 증가되는 거예요. 3n, 4n, 5n 이렇게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진다면 2n일 때 46이잖아. 그러면 3n일 때 몇 개? 69개가 되는 거죠. 23개씩 증가되는 거죠. 깨워. 그러니까 23개씩 막 증가되는 거라고요. 알겠죠? 이게 단위체대로 이렇게 증가되는 거. 이게 배수성 돌연변이가 되려면 모든 염체가 비분리돼야 돼요. 배수성 돌연변이는 모든 염색체 비분리. 자, 이게 자연적으로 존재하기가 쉽겠니, 어렵겠니? 어렵죠. 왜냐면 한 쌍도 비분리될 확률이 적은데, 우리 사람으로 따진다면 1번부터 2, 3번까지 쫙 배열되어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비분리돼야 돼요. 그래서 생세포가 N이 아니라 2N이 전부 다 한쪽으로 다 들어가야죠. 그럼 2N인 거하고 N인 거랑 만나면 3N이 되는 거죠. 다 비분리돼서 만들어진 2N하고 또 다 비분리돼서 만들어진 2N하고 버티면 또 4N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게 바로 배수성 돌연변인데, 일반적으로는 너무너무 낮은 확률이기 때문에 얘는 이론적으로 존재하고 실험적으로 존재하고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콜리친이라는 물질을 뿌리면 방추사가 안 만들어져. 그럼 세포분열 시에 방추사가 안 만들어지면 나눠져 안 나눠져? 안 나눠지겠죠. 다 비분리시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요.
실험적으로. 그래서 벨손드롬변이가 동물한테는 성공이 안 돼요. 동물한테는 뭐 이엔하고 동물의 이엔, 뭐 사자하고 사람하고 박쥐하고 섞으면 배트맨 되나 그거 아니고 안 된다고. 발생을 하다가 중간에 멈춰버리고 죽어버린다고요. 개체가 되진 않더라 이거죠. 그런데 식물은 되더라. 그래서 식물은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품종 새로 만들 때 다 그거 하는 거예요. 뭐 감귤 유전자하고 일본의 뭐 미국의 뭐 캘리포니아에 있는 오렌지 유전자를 합치면 제주 감귤 한라봉이 되는 거고. 한라봉 유전자하고 자몽하고 섞으면 뭐 천양 뭐 이거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저것 섞어서 만드는 거예요. 자, 식물의 경우에는 벨손드롬변이가 가능하다. 식물 온리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뭐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4인은 얘가 뭐 포메이토, 줄기에는 토마토가 뿌리에는 감자가. 그럼 이거 되게 좋을 것 같지 않니? 네. 근데 왜 이게 상용화가 안 돼 있을까요? 유전자 이상. 너무 비싸요. 이거 만드는데 막 몇백만 원 들어가는데 토마토를 얼마에 팔아야 돼? 1,000원. 그리고 얘네들이 씨앗을 못 만들어요. 씨앗이 안 만들. 얘 씨앗 따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번식이 안 돼. 한 번 만들면 끝이. 아까 이거 실패작이 아니라 실험을 하기 위한 목적인 거죠. 이거를 내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팔아먹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성공했으니까 다른 데 한번 이용하겠다는 거지. 이거 3인인 예로는 바로 씨 없는 수박. 우리 슈퍼에서 팔던데요. 걔 씨 있잖아요. 잘 보면 있잖아요. 하얀 거 있잖아요. 얘는 아예 없어요. 그럼 얘를 만들면 좋겠네. 먹기 좋겠네요. 씨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재배를 또 못하죠. 그럼 얘는 유전적으로 계속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경제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씨가 딱 한 개만 있으면 되잖아. 씨가 한 개만 있으면 어떻게? 딱 한 개만 있으면 재배할 수 있잖아요. 얘가 씨를 못 만든다니까요. 이 개체가. 한 개만 만들면 되잖아요. 얘가 씨를 못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 한 개만 만든 거. 얘를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씨앗으로 만들어. 개발하면 되잖아요. 그게 힘드니까. 자, 이손드롬변이는 염색체의 숫자가 하나 많거나 하나 적은 경우예요. 자, 그러니까 얘는 한 쌍만 비불된 거예요. 얘는 모든 염체가 다 비불된 거고, 얘는 그 중에서 한 쌍만 비불된 게 플러스 마이너스 한 개라고요. 한 쌍 비분리. 자, 그럼 한 쌍 비불된 게 상일 수도 있고 성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상염체체가 비불되면 상염체 수이상이 생길 거고, 성염체가 비분리되면 성염체의 숫자가 이상이 생기겠죠. 그래서 종류가 상염체체 수이상과 성염체 수이상으로 나뉜다고요. 자, 이거는 사람한테도 나타납니다. 자, 상염체 수이상인 2가지, 성염체 수이상은 4가지. 상염체 수이상은 첫 번째 18번이 하나 많은 경우, 21번이 하나 많은 경우, X가 하나 있는 경우, XXY인 경우, XXX, XYY인 경우. 총 6가지. 아까 그 예를 안 썼구나. 아까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5번의 결실과 7번의 결실. 자, 5번 결실은 고양이 울음 증후군이라고 해요. 걔 귀여울 것 같지? 사람이 고양이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낼 수 없고 고양이 소리만 나오는 거. 고양이 울음 증후군. 근데 얘는 고양이 울음소리를 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어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따라서 지능 발달이 안 돼요. 내가 언어를 하면서 지능이 발달되는 건데 정보의 축적도 안 되고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얘는 지능이 발달할 수가 없겠죠. 자, 7번의 결실은 윌리엄스 증후군. 윌리엄스 증후군은 영어로 신드롬이라서 S로 쓴 거예요. 자, 윌리엄스는 사람 이름이죠. 근데 이 결실은 유전자가 빠지는 거야, 더해지는 거야? 빠지는
빠지는 거니까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다, 엄스. 엄스. 그래서 이 5번하고 7번의 결실 예 쓰고, 그 다음에 전저의 예. 전좌의 예에 9번과 22번 사이에 전좌. 땡땡. 만성 골수성 백혈병. 만성 골수성 백혈병. 백혈구의 수치가 너무 낮아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질병. 됐죠? 그 다음에 18번이 하나 많은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에드워드 증후군, 에드워드 신드롬. 뭐 하는 경우예요? 이따가 설명해 줄게. 공통 증상. 자, 21번이 하나 많은 경우를 다운 신드롬, 다운 증후군. 자, 외울 때 여러 다 이름이잖아요. 이거 사람 이름이거든요. 이것도 사람 이름이고, 이것도 사람 이름이고. 자, 윌리엄스는 엄수라고 이해하라고요. 그 다음에 얘는 18번은 염체가 하나 추가됐으니까 염색체가 하나가 더 많죠. 이 ADD 이게 이해하면 되겠다. 사람 이름인데 원래. 자, 그리고 다운이는 2에서 1로 줄어들었다. 좀 이상한가? 너무 짜증기니? 네. 아, 그럼 이건 지능이 다운됐다. 지능 다운. 좀 그래. 외우라고요, 어쨌든. 그 다음에 X가 하나 있는 녀석은 터너 신드롬, 터너 증후군. 자, 그럼 이 X가 하나 있는 녀석은 정상적인 여자보다 X가 하나 빠진 거죠. 남자. 맞아요. 여성 호르몬 흡수가 낮아요. 그래서 약간 남성적인 여자예요. 물론 생식기는 있지만 성격이 남성적이라고요. 그리고 얘는 정상 남자에서 X가 하나 더 많아요. 여성적인 남자예요. 게이. 게이가 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자기는 남자 같고 여자 같거든요. 왠지 나 여자 같으니까 남자가 좋거든요. 아, 너 근데 남자가 좋은 거예요. 아니죠. 나는 남자인데 남자가 좋은 거라고요. 그게 호모라고요. 근데 게이는 난 여자 같아. 난 여자 같으니까 뭐가 좋아? 그래서 남자가 좋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성 정체성에 문제가 생기는 건 게이고 얘는 성 정체성이 아니라 사람을 좋아하는 거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지. 나는 남자긴 하지만 남자가 좋은 거지. 그게 호모. 그러니까 누가 수술하겠어, 둘 중에? 둘 중에 누가 수술하겠어요? 얘가 수술하겠죠. 얘는 자기 남자거든요. 남자가 좋거든요. 내가 남자인 것도 좋고 남자도 좋고. 알겠죠? 뭐라고? 그래서 이 개인 애들이 보통은 성전환 수술해서 트랜스젠더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풍자 게이예요. 풍자가 누구예요? 트랜스젠더. 누군지 모르겠어요. 게이야 게이. 나 풍자 설명 몰라. 자,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얘는 여자보다 여성 호르몬 흡수가 낮으니까 약간 남성적인 특징이 좀 있습니다. 얘는 여성적인 남자. 클라인펠터 증후군, 클라인펠터 신드롬. 자, 얘는 정상적인 여자는 영어로 뭐예요? 여자. 피메일. 맞죠? 근데 X가 하나 더 있어요. 피메일을 초월했어. 울트라 초피메일이라 그래요. 울트라 피메일. 이걸 한번 번역하면 초여성 증후군. 진짜로요? 아, 저 여자 좋아하는 뭐예요? 진짜 완전 그러니까 여자 같은 거. X가 더 많아서 이름 붙인 것 같긴 해. 근데 얘가 어떤 증상이 있는지는 정확히는 몰라요. 너무 적어서. 이 걸린 사람이 너무 적어서. 왜냐면 거의 대부분 다 죽어요.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치사돼요. 거의 95% 이상 치사될 거야. 근데 치사가 안 되고 살아남은 애들이에요. 게이가? 다 얘네들 다. 초여성 증후군이. 얘네들 전부 다 치사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게이는 되게 희귀한 거였네. 아니, 게이가 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냥 정상적인 XY지만 그냥 여자가 좋은 거잖아. 남자가 좋은 거잖아요. XYY는 초남성 증후군, 울트라 메일 신드롬.
그러면 얘네들이 각각 문제에 있는 숫자가 상이고 성이랑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18번이 하나 많은 에드원 증후군은 18번 염체는 상염체죠. 그러면 정상적인 상의 개수는 몇 개? 46개. 상염색체의 수. 44개. 그리고 성이 2개 있잖아. 합쳐서 46개잖아. 그러니까 얘는 원래 2N인데 2N은 정상인데 하나가 많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핵상하고 염체수는 비례하기 때문에 핵상에다가 염체수를 표시할 수 있다고. 그럼 얘 하나 많은데 어떻게 맞냐면 상이 하나 많아서 45. 왜죠? 플러스 XX, OR, XY 둘 다 가능하다. 왜냐면 에드워드 증후군은 상염체의 수이상이기 때문에 남자, 여자 상관없이 다 나타날 수 있겠죠. 남녀 구분 없이. 다운이도 마찬가지. 찍고 있나? 다운 증후군도 마찬가지. EM 플러스 1은 45 플러스 XX, OR, XY. 그러니까 핵상과 염체수로 따진다면 둘이 똑같죠. 둘 다 상염체가 하나 많으니까. 알겠죠? 이거를 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비분류 현상에 의해서 누가 태어났는지 아빠가 줬는지 엄마가 줬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과 성을 나눠서 쓰는 그런 버릇을 좀 습관을 가지면 비분류 현상이 조금 쉬울 거야. 자, 그럼 터너 증후군은 어떻게 돼요? 터너 증후군. 핵상과 염체 수. 44. EM 마이너스 1. 아니 얘한테 물어봤는데 하나가 없어야죠. 정상적인 넣으면 2개 있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는 상은 몇 개? 44개 플러스 X 1개. 이게 터너 증후군이에요. 이해됐어요? 클란펠터는 EM 플러스 1은 44 플러스 XXY죠. 됐니? 해보자. 예, 초여성. 오케이, 초남성.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상염체 수이상인 경우에 공통적인 증상이 뭐가 있냐면 간단하게 공통 증상. 얘는 지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지능이 12살 이상으로 증가되지 않아요. 초등학교를 넘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초등학교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생긴 것도 문제가 맞아. 외형에 문제가 생겨요. 외형의 이상. 딱 보면 조금 이상이 있다. 이렇게 느껴질 게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눈과 눈 사이가 멀고요. 엄마가 아빠가 준 정보에 의해서 눈의 위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냥 멀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왜냐하면 엄마가 아빠가 준 정보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엄마하고 아빠가 준 그 거리 유전자가 발현이 안 돼서 그냥 딱 붙는 거라고요. 생기는 거라고요. 그냥 안 그렇게 나. 엄마가 준 정보에 의해서 위치가 정해져야 되는데 그 위치가 정해지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근데 임신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다운 증후군인 아이가 엄마가 아이를 낳을 경우에 또 다운 증후군이 나올 확률이 더 높겠죠. 알겠죠? 2개를 줄 확률이 높으니까. 근데 정상적인 부모들도 다운 증후군이 태어날 확률이 높아요. 언제? 40살. 40살 이후에. 특히 45살 이후. 그럼 거의 한 10% 이상 늘어나요. 그러니까 40살부터는 10%라고 생각하면 45살 이후부터 한 20% 정도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50살이다 그러면 거의 30% 이상 돼요. 내가 태어날 때 엄마가 만약에 50살 넘었다 그럼 나는 30% 확률로 태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알겠죠? 왜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21번 염체에서 쏘는 그런 방수사 있죠? 그게 잘 안 맞는 거예요. 그 부분이 약간 취약한 거죠. 이렇게 3월에서 이렇게 방수사를 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맞는 거라고요. 자, 그리고 터너 증후군을 비롯한 이런 성체 수이상 돌연변이의 공통적인 증상은 뭐냐면 얘네들은 지능은 정상이에요. 자, 지능은 정상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왜냐면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물론 막 지능이 좋은 건 아니고 그냥 정상 범주다 이거죠. 그러니까 터너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근데 보여요. 얘는 약간 남성적인 여자긴 한데 키가 굉장히 작아요. 140, 150 이하 막. 작년에 우리 반에 진짜 야, 키 작다고 다 터너 증후군이면 걔가 나중에 애를 낳는지를 보라고요. 걔는 불임이에요, 이거는. 아셨어요? 네. 그래서 박나래가 좀 의심스럽긴 해요. 박나래라고. 박나래. 뭔지 알죠? 걔 결혼 안 했죠? 박나래라고 코미디언 있잖아. 여자 중에. 그분 키가 어느 정도? 148인가 막 그래요. 진짜 의심스럽다.
귀엽다. 어. 근데 진짜 걔도 걔가 약간, 그리고 약간 목소리도 걸걸하죠? 네. 약간 의심스러워요. 걔가 끝까지 결혼 안 했다. 이걸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럼 그럼 이건지 아닌지 그거 검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획형 분석하라고 맡기면 되죠. 획형 분석은 건강보험이 안 돼요. 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500만 원 주고 저 삐꾼가요? 이렇게 검사받는 거죠. 그럴 필요가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하죠. 삐꾼인가요? 500만 원? 아니잖아요. 제 컨텐츠를 샀어요. 근데 만약에 삐꾸라고 하면 어떡할 건데? 얘를 치료가 가능해요? 안 되잖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 검사 안 하는 게 낫지. 정상적으로 그냥 살면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냥.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특징이 있고 얘는 임신이 가능하고 지능이 떨어진다는 게 문제다. 외형적인 특징은 두 번째 거. 얘는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네, 큰 문제가 없어요. 자, 5번 봐봐 문제. 방문에 다 성형했어요. 야망길자야. 다 아니 모든 곳을. 돌연변이, 염색체 돌연변이, 비분리 현상. 근데 비분리 현상이 이거는 예로 갔으니까 아니 오잖아. 그게 뭐야? 무슨 이상이에요? 구조 이상인가 보다, 그죠? A가 구조 이상. 예로 갔으니까 얘는 수 이상. 아니오구나. 이게 염색 돌연변이가 아니구나. 이게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네. 얘가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 예로 갔으니까 수 이상. 아니 오니까 구조 이상. 자, A의 예로는 다운 조림이 있다. 아니죠. A 예로가 아니라 B의 예로죠. X. 자, 님 B는 상도 염체 사이의 대립유전자의 교환에 의해서 일어난다. 상도 염체 사이에서 대립유전자가 교환되는 거 바로 교차라고 하는데 교차는 돌연변이에요? 아니에요. 얘는 돌연변이가 아니에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따라서 X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교차에 의해서 유전자가 교환되는 게 아니라 비분리 현상에 의해서 숫자가 다른 거예요. 알겠죠? 자, 신획형 분석 맞죠? 구조 이상도 염색체 이상이니까 맞는 말. 자, 비분리 현상. 일단 정상 분열하고 비교해 볼게요. 정상 분열, 왜 이래? 안 보여. 자, 사람의 표현을 할 때 사람의 성 염색체만 표현하자. 성 염색체 한 쌍만 표현할 겁니다. 한 쌍만 표현한다. 자, 사람의 성 염체 한 쌍만 표현하긴 하지만 실제로 성 염체 한 쌍만 있는 사람의 세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상도 다 있는 거죠. 상도 다 있는 거지만 성 염체만 표현해서 비분리 현상을 이해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정상 분열일 때 X, Y가 있었어요. 얘가 복제가 되면 XX, YY인데 얘네들 서로 붙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여서 표현한 거는 이건 염체 분체쌍인 거예요. 알겠죠? 내가 XX라고 썼지만 실제로 X 염체가 몇 개? 한 개죠? Y 염체 몇 개? 한 개 있는 거야. 맞죠? 근데 얘네들이 서로 이렇게 붙어서 뭘 형성한다? 이가 염색체를 형성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과정에서 1분할 때는 뭐가 분리? 이게 상동이 분리되죠. 이렇게 상동이 분리되면서 한쪽으로는 XX, 다른 쪽으로는 YY. 이렇게 염색 상동은 끊어져 가지고 서로 나눠졌지만 염색 분체쌍은 아직 그대로 있는 상태. 알겠죠? 그리고 2분할 때 염색 분체가 끊어지면서 X 하나, Y 하나 딱 들어간다. 자, 이게 정상적인 과정에서의 감수 분열 과정입니다. 이해되죠? 이 정상인 과정이 뭐 쉽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 왜냐면 이따가 비분리할 때 얘랑 비교하면서 생각해야 되거든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각각의 세포들의 핵상과 염체수. 얘는 2야. 그럼 안 된다고요. 이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세포 중에 염체가 2개 있는 건 없다고요. 상도 다 있는 거라고요. 있는 거 다 써야 된다고. 따라서 얘는 44 플러스 XY죠. 이해되죠? 이렇게 상과 성을 나눠서 쓸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얘는요? 얘는 44 플러스 XY로 하나씩만 써야죠. 왜냐면 내가 뒤에 쓴 건 뭐니까? 염색체 수니까. 그렇죠? 이 염색체 수가 하나, 2개니까. 알겠죠? 그래서 X, Y 하나씩만 써야 된다고요. 이해 됐어요? 이거 감수할 때 한 거잖아요. 얘는요? N은 22죠. 반띵 돼야죠. 이제 상염체가. 핵상이 N이니까. 상도 반띵, 성도 반띵 돼야지. N은 22 플러스 Y.
얘는요? N은 n은 22 플러스 x죠. 이해되죠? 그러면 생수세포 얘는요? n은 22 플러스 y. 얘도 똑같다. 얘는 n은 염색 분체수. 처음에 몇 개? 2개, 4개, 상도 다 있는 거라고. 상 44개도 다 있는 상태라고. 몇 개? 46개. 얘는 몇 개? 복제됐으니까 92. 얘는? 6개, 응. 얘? 그렇지. D는 상대량. 처음에 2라고 치면 24, 21. 이게 되죠. 자, 1분열 비분리. 화면에 다 쓰면 좋은데 좁아서. 자, x, y가 있었어요. 자, 복제가 돼요. x하고 x가 염색 분체쌍, y와 y가 염색 분체쌍이고 서로 붙어 있어요. 이가염색 형성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정상적인 과정이라면 상동이 분리되면서 x하고 y가 끊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끊어지고 하나의 세포로 들어가는 게 바로 1분열 비분리예요. 자, 근데 이게 이렇게 붙어 있는 채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비분리가 된다 하더라도 끊어진 다음에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비분리가 된다 하더라도 이가음체는 감수 1분열 시에만 관찰돼요. 감수 2분열기에도 이가음체를 관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붙어있는 채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끊어진 다음에 같이 가운데로 이동한다고요. 알겠지? 그래서 얘네들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배열된다고요. 그럼 2분열은 정상적으로 분열되면 2분열 때는 뭐가 분리? 염색 분체가 분열되면서 X 하나, Y 하나를 각각 다 가져가죠. 이런 식으로 가져가요. 이해됐어요? 이게 만약에 이게 붙어있는 채로 이동하게 되면 2분열 때 뭐가 끊겨? 2분열 때 상동이 끊기겠죠? 그러면 여기 XX하고 YY가 들어가겠죠. 근데 그렇게 되진 않는다고요. 알겠죠? 시스템이 무조건 2분열 때는 염색 분체만 분리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1분열 비분리라고 하는 건 1분열 때 분리가 되는 염체가 원래 상동이잖아. 그치? 1분열 때 원래 상동이 분열이 돼야 되는데, 그럼 1분열 비분리면 상동이 비분리된 거지. 그래서 상동이 하나의 세포에 같이 들어갔죠. 이상하다. 그렇죠. X, Y가 원래 상동 염체인데, 상동 염체가 분리가 안 됐으니까 상동이 같이 들어갔다고요. 이해하시라고요, 형태를. 네. 그래서 이게 1분열 비분리인지 2분열 비분리인지 구분해야 되니까. 여기는 빵빵. 자, 그러면 핵상 염체수. 요놈이요. 요놈부터 할까요? 요놈? 핵상과 염체수. 정상과 비교하면 됩니다. 정상인 경우랑 비교하면 염체가 몇 개 늘어요? 2개. 자, 얘는 염체가 한 개인 거라니까요. 1개요. 한 개 늘어났죠. 근데 정상적인 경우에서 핵상이 뭐였어요? N. n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이게 됐어요? 그다음 얘는 n 플러스 1은 상은 몇 개? 2개. 상은 정상이니까 22개. 플러스 x, y가 된 거네요. 됐어요? 네. 그럼 옆에 있는 놈요, 빵인 놈. 빵? 얘는 그냥 N이에요. 안 받았죠? 하나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n-1은 22 플러스 0이 돼야죠. 어? 0도 써줘야 돼요. 제 성량식체가 없어요? 근데 이쪽으로 다 갔잖아요. 그럼 얘는요? 얘 개체 아니야. 생세포야. 얘 개체 아니기 때문에 불쌍하다 안 해도 돼요. 얘는 살아있는 개체가 아니에요. 그래요? 얘가 살아가지고 미안해 안 해도 돼요. 얘는 생각도 못 해요. 그냥 N수체야 N수체. 얘는요? 2분열은 정상분열이니까 똑같아요. N은 N 플러스 1은 20 플러스 X, Y로 똑같아요. 얘는요? 얘도 2분열 때 정상분열이니까 똑같으니까 N-1은 20 플러스 0이 돼야죠. 됐어요? 염색 분체수?
염분수. 얘 몇 개? 똑같잖아 처음은. 똑같잖아 처음에 똑같잖아. 염체 분체 46 92까지 똑같고 원래 정상적으로 분열되면 몇 개여야 돼? 정상적으로 분열되면 몇 개여야 돼? 46개인데 2개 추가됐네요. 몇 개예요? 48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요? 44. 정상보다 2개가 없으니까 44인가 보다. 됐죠? 그 다음 이 분열은 정상적으로 분열되니까 반띵이죠 이제. 네. 그럼 밑에는 몇 개? 24. 그렇죠. 얘는 24. 얘는 몇 개? 22개가 들어가겠네요. 이해 됐어요? 자, DNA 상대량. DNA 상대량. 자, 처음에 2라고 치자. 2면 얘는 4. 복제됐으니까. 그럼 얘는요? 4. 분열됐으니까 2. 2에 가까워야 되는데 3. 여기 보면 얘네 둘이 서로 비례하잖아요. 그죠? 얘네들 서로 비례하니까 92가 되면 4가 되는 거 맞고 46이 되면 2가 되는 거잖아요. 그지? 얘가 반띵 됐으니까 반띵 되는 거잖아. 근데 얘는 48이잖아요. 그러면 2보다는 조금 어때야 돼? 2.4네요. 조금 많아야죠. 2.2. 그래서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조금 많은 거는 알파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2 플러스 알파. 그럼 얘는요? 얘. 1 마이너스 알파. 그럼 얘부터 오세요, 얘부터. 얘는요? 2 마이너스 알파. 그렇죠. 얘가 2 마이너스 알파죠. 그럼 얘는요? 이거의 반등이죠. 네. 1 마이너스 2. 2분의 2 마이너스 알파죠. 이 밑에 놈. 이 밑에 놈은 2분의 2 플러스 알파겠죠. 이해돼요? 염색 분체하고 DNA 상대량은 서로 비례하기 때문에 조금 많은 건 알파로 표현한다. 조금 없는 건 마이너스 알파, 조금 많은 건 플러스 알파. 자, 그래서 1분열 비분리의 어떤 근거, 여기 1분열 비분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세포를 한번 볼게요. 이 생세포를 보면, 자, 여기 XY인 거 n-1이 이렇게 순서대로 만들어지죠. 그게 1분열 비분리라는 단서 중에 하나예요. 일 분열 비분리 근거. 첫 번째, 생식세포의 핵 상위 n 플러스 1,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n 마이너스 1 순서로 두 종류가 만들어진다. 와,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세포는 안 만들어지네요. 따라서 이렇게 1분열 비분리가 일어나면 무조건 그 생세포가 수정된 자손은 숫자가 이상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지? 두 번째, 생식세포의 염색체의 구성. 자, 1분열 때 분열되는 건 무슨 염색체? 원래 정상적이라면 1분열 때 분열되는 염색체가 무슨 염색체? 상동이죠. 근데 상동이 분리가 안 된 게 1분열 비분리죠. 그러니까 이 상동이 분리가 안 됐으니까 상동이 어떻게 들어가야 돼? 한쪽으로 다 들어가야지, 그지? 염체 구성이 생세포에 상동 염색체가 모두 존재한다. 상동 염색체가 하나의 생세포에 다 들어갑니다. 생세포에 존재한다. 자, 여기도 보면 XY가 상동인데 같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1분열 비분리라는 근거라고요. 아, 2분열 비분리를 지우고 써야 되겠다. 줍니다. 아니요. 비교.
이분열 비분리. 애들은 필기한 거 보면서 하세요. 이분열 비분리. XY가 있었어요. 자, 복제가 되면 XX, YY 염색 분체쌍, 이가 염색체. 그래서 1분열은 정상적으로 분열되면 XY가 이렇게 끊어진다고요. 상동이 분리돼서. 그래서 XX, YY. 자, 근데 여기서 비분리. 여기서는 비분리, 여기서는 정상 분리됐다 치자. 그럼 비분리가 된다 하더라도 붙어있는 채로 이동한다, 떨어진 다음에 같이 들어간다. 비분리가 된다 하더라도 붙어있는 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떨어진 다음에 같이 들어간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XX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는 빵개, 여기는 정상적으로 YY. 됐어요? 물론 여기서도 비분리 될 수 있어 없어? 이론적으로. 이 분열이 지금 두 개잖아요. 여기서 될 수 있어요. 여기서도 된다면 여기는 YY 0이 되겠죠. 네. 알겠죠? 그렇지. 그럼 얘는요, 이제? 원래 정상적이라면 n은 20 플러스 x 한 개인데 하나가 더 많이 들어갔으니까 하나가 추가됐으니까 n 플러스 1은 20 플러스 xx죠. 이해 됐어요? 얘는요? n 마이너스 1은 22 플러스 0. 그렇지. y는 이거죠. 이해 됐나요? 염색 분체. 얘 46, 얘 96, 얘 46, 맞지? 여기까지 정상이니까 얘는 몇 개 이제? 원래 얘가 46이었잖아요. 원래 정상적으로 변환되면 몇 개? 23개 들어가야 되는데 한 개가 더 들어갔잖아. 그치? 24개 들어가야죠. 여기는 22개. 그럼 여기는 23개로 정상. 됐지? 자, D는 상대량. 얘를 2라고 치면 이거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얘가 2라고 치면 얘는 몇 개? 얘. 얘요? 2. 3, 2 플러스 1인데 플러스 알파죠. 1 플러스 1 플러스 알파다. 그 옆에 놈은 1 마이너스 알파겠죠. 얘는 얘. 정상적으로 1이겠죠. 그쵸. 잘했다. 자, 5번하고 6번 한번 풀어봅시다. 시간 1분씩. 시민아, 집중해서 문제 풀어라. 염색체 수를 이용한 계산의 예를 나는 염색체 수 이상으로 한 개씩 유전 질환이 생긴 세 사람 ABC의 체세포 한 개당 염체 조합을 계산하는 계산과 설명이다. 이렇게 된대. 그러니까 정상적인 개체는 원래 2에는 424 플러스 XY고 염색체 수 이상의 조합이 만약에 1000을 424 플러스 X죠. 이걸 만약에 빼게 되면 X하고 X가 없어지고 424가 424가 없어지니까 Y밖에 안 남죠. 그래서 이 수식을 보고선 각각 A, B, C가 어떤 돌연변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근데 A의 전체 조합에서 B를 뺐더니 X하고 Y가 하나씩 남았죠. 우와, 그러면 이 A는 B보다 X하고 Y가 하나씩 많은 거 아니야? X하고 Y가 하나씩 많은 경우가 A가 클펠인가 본데?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넘어가 볼게. 그러니까 C의 연쇄자 전체 조합에서 B를 뺐더니 21번 하나가 남고 Y가 하나 남았대. 그러면 얘는 뭐가 많아야 돼? C는? Y. 일단 21번이 하나 남았으니까 21번이 하나 많아야죠. 근데 Y가 하나 남았다는 얘기는 얘가 갖고 있는 X가 몇 개란 얘기? 한 개고 얘가 남자였다는 얘기네. 그치? 아, 얘가 45 플러스 XY였나 봐요. 그럼 얘는 44 플러스 X 하나였나 봐요. 그래서 X 하나 뺐더니 Y가 남고 44에서 뺐더니 21번이 하나 남아야죠. 이해 되죠? 자, A에서 전체 조합에서 B를 구했으니까 여기다 구할 수 있겠다, 이제. 그래서 넣어보면 이 B가 44 플러스 X인 터너 증후군이니까 뺐을 때 X, Y가 하나씩 많으려면 얘는 XXY인 클라인펠터 증후군이겠죠. 얘는 44 플러스 XXY면 되겠다. 이해 되죠? 자, A 대 전체 조합에서 44 플러스 XXY인 클펜에서 정상 남자의 전체 조합은 44 플러스 XY겠죠. 그럼 X가 하나 남겠죠? 맞네요. 그지? 다 구했다. 자, A는 터너? 아니요. 아니죠. 뭐예요? 클라인 펜터. 정생보다 지능이 낮다. 자, C가 다운 증후군이죠. 지능이 낮은 거 맞는 말. 바로 풀게요. 자, 그림은 혈형이 정상인 사람에서 일어나는 정자 형성 과정의 일부를 표는 생세포, 기억, 니은 등에서 염체의 구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에는 두 쌍의 염체만을 나타내었다. 니은은 X 염체 한 개를 갖는다. 보니까 여기서 비부됐죠? 이거 두 개 들어갔죠? 여기 있는 게 분리가 돼서 원래 하나씩 들어가야 되는데 한쪽으로 다 들어갔잖아요. 비분리 됐나 보다. 나머지는 정상분열. 근데 지금 이게 무슨 염체래? 두 쌍의 염체만 니은은 X를 하나 갖는다. 그럼 이 두 개인 건 X가 아니네. Y. 두 개. 그러니까 이 두 개 들어간 거 비분리가 된 건 X가 아니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상이 비분리됐다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아, 이것도 상이고 이것도 상이었나 봐요. 만약에 이 그림에 나오는 이 염체가 성이고 X라면 성이 비분리 됐다면 X가 두 개 들어가니까 이거 한 개가 아니니까. 그지? 하나 들어갔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비분리가 된 거는 X 염체가 아니라 상 염체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근데 몇 분의 비분리예요? 지금 분리가 된 게 뭐가 비분리 됐어? 둘이 원래는 염세 분체 쌍이었잖아. 염세 분체 쌍이었던 애들이 같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열 비분리죠. 염세 분체 비분리다. 그러니까 이분열 비분리. 그럼 핵성을 써볼까요? 이거 이 세포의 핵상 나와있네. 얘는 핵상 n이고요. 얘는 n 플러스 1이고요. 얘는 n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럼 얘는 뭐예요? 핵상. 예. 얘도 n이죠, 그죠? 뭐지? 너무 쉬운 거 아닌가? 네? 뭐가요? 자, 기억은 Y염체를 갖는다. 맞아요? 맞아요? 정자 형성 과정이야? 정자 형성 과정이구나. 근데 정자 형성 과정인데 이거 길이가 짧은 거 없잖아요. 이 그림에는 지금 성형체가 없다니까요. 왜 짧은 거예요? 짧은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아닌데? 이게 그냥 두 개로 나눠진 건데? 이거 두 개가 상동이잖아. 이게 두 개가 상동인데 이게 Y면 그럼 이건 X야?
이 두 개가 상동이라니까요. 크게 모양 같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상이라니까. 그림에 나와 있는 게. 예, 그림 표현된 게 다 상형체가 표현된 거라고. 성은 없다고. 아, 니은의 염색체가 한 개 가진다고 나와 있구나. 아, 그러니까 니은이 들어있다고 나와 있구나. 그러니까 이 염색체 수 이쪽에 X 다. 자, 정산 난자의 핵상 염체수가 어떻게 돼요? n은 22 플러스 x. 자, 니은은요? 니은은 지금 상이 하나 많잖아요. n 플러스 1은 원래 정상이면 22개인데 상이 하나 많으면 23 플러스 x 올 y. 그러면 상염체는 몇 개 더하면 23하고 22랑 더하면 45개 맞네요. 됐죠? 자, 디귿과 정산난자가 수준되어 만들어진 수분란의 핵형은 턴어주근과 같다. 디귿은요? 핵상의 염체수. 빠진 게 상이야, 성이야? 빠진 게. 상이지? 성이 빠진 게 아니지? 그럼 어떻게 돼요? n-1은 20, 원래 2인데 하나 빠졌으니까 21 플러스 x 올 y죠. 정상 난자는 n은 21 플러스 x니까 x가 하나 들어있는 턴어준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죠. 이거랑 만나면 xx, 이거랑 만나면 xy가 되죠. 단 성이 하나 부족한 거죠. 알겠죠? 상이 하나 부족한 거지 성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x죠. 이해 됐나요? 와, 마지막이다. 잠깐만. 예, 자, 그림은 철순의 가족의 어떤 병에 대한 가계를 어머니와 아버지는 각각 기름존자 라지에와 스몰에 중 한 종류만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얘가 뭘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상이라고 한다면 이거 중에 하나겠죠. 상 염색체 유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자손의 유전자가 뭐밖에 안 나와? 자손의 유전자형은 무조건 라지에 스몰에밖에 안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자손들 형질 다 어때야 돼요? 다 같아야죠. 근데 다르죠. 철수는 뭐 비블리에 태어났다고 치고 그렇더라도 얘 둘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상이다 아니다. 아, 상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자, 이런 조건이 있으면 상이라고 if 상 상이라고 한다면 자손의 유전자형은 라지 스몰에 온리 라지 스몰에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형질 발언 유무가 다 같아야 돼요. 발언 유무 같아야 함. 그런데 이게 오류다. 따라서 반성이다. 즉 X염이다. 이걸 바로 알 수 있네요. X염인 걸. X염인데 찰스 빼고 단서가 없네요. 아, 우성이라고 나와 있네, 그죠? 라지의 스몰이고 얘가 우성인 거 나와 있는데 자, 반성이니까 그럼 아빠는 병 우성 열성이면 아빠 나와 있나? 봉산 사람이 강수별에서 1회만 비불이 되었다. 아빠. 아,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아빠 만약에 우성이고 얘가 병이에요. 그럼 얘 아빠 유전자는 뭐예요? AY고요. 엄마 유전자는 스몰 A 스몰 A고 그러면 이 딸내미는 아빠한테 라지엘 받고 엄마한테는 스몰 받으니까 병 될 수 있죠. 아들내미는 엄마한테 뭐밖에 안 받으니까 스몰이 받으니까 맞죠? 이해되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엄마는 지금 스몰밖에 없으니까 정상적인 아들은 뭐만 태어나야 돼요? 정상적인 아이들은 병이 되면 안 되고 정상만 태어나야죠. 근데 병이 됐잖아요. 그럼 이 병을 나타내게 하는 유전자가 엄마한테 있어, 아빠한테 있어? 아빠한테 이걸 받았나 봐요. 그럼 아빠한테 X도 받고 모두 받았다는 얘기? 얘가 남자니까 XY를 다 받았네요. 이 아빠한테 XY를 다 받아야지만 이러한 철수가 태어날 수 있다고요. 알겠니? 그래서 철수 유전자의 핵형이 정상인가? 그런 거 없네. 그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클펠일 수도 있잖아. 누가 비블리 됐대?
한 명만 비불이 됐으면 얘는 무조건 클펠이네. 그러니까 이 철수가 만들어진 정자와 난자 보여보자. 그러니까 정자는 뭘 줘야 된다고요? 정자는 아빠가 x하고 y를 다 줘야지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를 추가로 더 준 거죠. 원래는 x하고 y 중에 한 개만 줘야 되는데 x도 주고 y도 줬잖아요. 그럼 플러스 1이죠. n 플러스 1은 상은 정상 플러스 x, a, y를 다 준 거죠. 맞죠? 근데 비블리는 누구만 일어났대? 한 명만. 그럼 엄마는 정상적으로 하나 줘야죠. n은 22 플러스 x 스몰 a 줘야죠. 둘이 합치면 2n 플러스 1은 44 플러스 x 라지 a, x 스몰 a, y가 되죠. 따라서 xxy니까 뭐예요? 클펠이다. 자, 근데 라지 a가 스몰 a보다 우성이기 때문에 얘는 병이겠다. 알겠니? 네. 그러니까 이 유전병은 a는 한 개가 있을 때 나타난다. 유전병 a가 유전병은 라지 a가 한 개 이상 있을 때 나타난다. 맞죠? 왜? 얘가 뭐니까? 얘가 우성이니까. 맞는 말. 됐죠? 자, 철수의 유전병 유전자는 열성 동형조합이다. 철수의 유전병 유전자는 열성 동형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리고 우성으로 작용해요. 자, 염색체 비분리는 정자 형성 시 몇 분열 비분리? 이렇게 되려면 몇 분열 비분리? 이거 체크 안 했네. 아빠가 갖고 있는 XY가 상동이잖아. 아빠의 상동염체가 다 들어갔죠? 1분열 비분리인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상동이 비분리 됐으니까 2분열이 아니라 1분열로 바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X. 그림 가는 어떤 유전병에 대한 가계도를 나는 가의 구성원 1, 2, 3의 유전병 발현에 관여하는 유전자 A와 A 스타의 DNA 상대량을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자, 1, 2번의 염체수는 정상이고요. 3번의 성염체수는 1, 2보다 하나 더 많대.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의 성염체는 몇 개? 성염체는 몇 개? 2개인데 하나가 더 많대. 얘는 염체가 3개래. 3개인데 남자래. 그럼 얘는 뭐예요? XYY일 수도 있고 XXY일 수도 있겠죠. Y가 있으면 남자, Y가 없으면 여자예요. 사람의 경우에는 Y가 있으면 무조건 남자이기 때문에 터너조군도 여자죠. Y가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다. 자, 근데 얘부터 파악한다? 아니면 유전의 종류부터 파악한다? 얘 종류부터 가계도처럼 접근하라고요. 1번을 보니까 1번이 여자야, 남자야? 남자. 1번이 남자야? 여자. 여자지? 2번은? 남자. 근데 여자는 합이 몇 개? 2개. 여자는 합이 몇 개? 남자는 합이 몇 개? 어디 존재? X점인 거 알겠니? 이거 X점이다. 반성 유전이었네요. 근데 3번이 원래는 남자니까 몇 개 있어야 돼? 한 개 있어야 되는데 2개 들어갔네? 얘는 비분리에 의해서만 태어날 수 있겠죠. X가 2개 들어간 거잖아요. 따라서 이게 아니라 클펠인 걸 알 수 있겠다. 알겠죠? 자, 근데 1번이 지금 이형접합이죠. A 스타죠. 1번이 이형접합인데 병이요, 정상이요? 병. 우성이다. 병이 우성으로 작용하나 보다. 자, 근데 A 스타만 있는 2번이 정상이야, 삐꾸요? 네? A 스타만 가지고 있는 2번이 정상이야, 병이야? 그럼 이 A 스타가 병 유전자인 걸 알 수 있죠. A하고 A 스타 중에서 얘가 병이고요. 이 병이 우성으로 작용한다고요. 게다가 얘가 어디 존재한다고? 성에 존재하니까 반성이면서 우성이었네요. 이렇게 다 쓸 수 있겠다. 그러면 파악했으니까 제일 처음에 뭐 해야 돼요? 엄마 아빠의 유전자를 써야 돼요. 아빠 유전자요? A 스타 Y. 엄마도 A 스타가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정상인 자손이 태어나면 얘가 정상 유전자도 있어야죠. 따라서 A도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 3번의 유전자형 뭐냐면 2n 플러스 1은 44 플러스 X XA XAY 아니요? 맞죠? 그래서 정상된 거죠? 자, 그러면 이 A 2개 누구한테 받은겨? 엄마한테 이거 받은 거잖아요. 맞죠? 따라서 몇 분의 비분리? 똑같은 게 2개. 알겠니? 오. 자, 그럼 난자는 얘를 만들게 한 난자. n 플러스 1은 22 플러스 AA 들어갔죠?
몇 분의 비분리? 2분의 비분리. 돼요? 그럼 정자는? 정상 줘야죠. y 하나 줬으니까 n은 20 플러스 y를 정상적으로 줘야죠. 따라서 정자는 정상적인 정자입니다. 둘이 붙여서 얘가 나오는지 확인하면 맞아요. 맞죠? 자, 1. 기억. 1의 난자 형성 과정 중 상도염체 비분리는 1분의 비분리야, 2분의 비분리야? 그렇죠. 얘는 1분의 비분리니? 아니죠. 2분의 비분리죠. 난자 형성 과정 중 2분의 비분리라서 x. 그걸 염색 분체라고 바꿔야 돼요. 염색 분체가 비분리됐다. 2분의 비분리니까 x. A 스타는 생명 유전자와 동일한 연관군에 속한다. 이 A와 A 스타가 존재하는 곳이 어디예요? X염. 생명 유전자가 어디 존재해요? X염. 그럼 둘이 같이 들어있겠다. 그죠? 맞는 말. 이런 말이 속더라고, 애들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X에 들어있으면. 3은 이 두 개의 성염체를 가지고 있다. 왜 Y 무시해? Y 섭섭하게. Y도 성이죠. XXY니까 성은 몇 개? 3개다, 2개가 아니라 3개 X.